삼국지 현장이 중국 최초의 영화가 되다. 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삼국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영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꺼낸 화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군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면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삼서성 한중 땅에 있는 정군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군산에 보면 이 황충과 하우연의 전투를 묘사한 이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정사에서는 진수의 삼국지 정사에서는 황충과 하우연이 싸워서 황충이 이겼다라고만 나오는데 소설 삼국지에서는 황충이 이 하우연을 맞아가지고 이 칼로 그 하우연의 배를 도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거를 그대로 조각으로 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황충의 칼이 하우연의 가슴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은 양쪽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고요. 이게 정군산입니다. 정군산에 뭐 가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얘기가 관광지야 할 정도로 뭐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정군산 옆에 제갈량의 무덤이 있죠. 무사가 있고 또 여기에는 뭐 마초의 무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갈량의 이름을 따서 면현에 그 제가 갔을 때 벌써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마을을 제갈고진이라는 큰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이제 문화거리를 만들었던데 사람들 엄청 모였더라고요. 1905년에 그 정군산이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중국 최초의 영화죠. 네, 중국 최초의 영화 1905년 정군산. 이 정군산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경극 배우 담흠배라고 하는 당시 인기 스타였죠. 인기 스타가 경극을 연기합니다. 경극은 아시겠지만 무대에서 뭐 보는 거죠. 사람들 돈 내고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옛날식으로 이렇게 뭐 봤을 거 아닙니까? 임경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짜수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짜수라 그 동인당 옆에 대관루라고 있는데 거기에 임경태라고 하는 사람의 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 영화의 아버지. 아, 임경태는 원래 사진관을 했었는데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서양 필름을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등등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담흠배라고 하는 그 경극 배우가 정군산을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이 대관루에서 처음 상영을 한 거죠. 처음 상영을 한 겁니다. 베이징의 뭐 여러 곳곳에 가면 이그 담흥배의 흔적들이 가끔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 거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한 촬영 길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 40분 됐던 것 같은데 정군산이라고 하는 그 경극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중에도 이렇게 했지만 긴데 사실은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황충의 그 모습들을 담은 담음매의 어떤 이야기를 위주로 해서 아마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료로 그 저게 상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그 경극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를 이 전 관객들이 합창을 하면서 뭐 그냥 기립박수 치고 이랬겠죠.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 국가박물관에 있는 황제 권륭제 추상합니다. 권륭제가 80세가 되는 생일날 1790년에 안위성에 가면 안위성의 야휴주 마을 중에 하나인 웅촌이라고 있습니다. 웅촌. 안위의 그 휴주고성 옆에 부근에 있습니다. 웅촌에 가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승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웅촌에 있는 경승반 사실은 조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대극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고 권륭제 80세 생일에 맞춰 가지고 이 배우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해서 극찬을 받은 거죠. 극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권륭제가 너무 이게 멋있으니까 야 너희들 이 연극을 뭐라고 하냐 했더니 저는 휘주에서 왔으니까 휘주에서 온 희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휘극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크게 휘주에서 네 개의 휘반이 가서 이제 공연을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특히 이 경극의 비조 조문식이 되게 인상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조문식은 과거에 급제하고 고위 관료로 그 은퇴를 하거든요. 관료였던 사람입니다. 걸륭제 시대 때 고위 관료였고 이제 귀향하면서 늙은 노모를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그 곤곡이라고도 부르는 쿤산, 곤산, 좀 이때 이 지역 아니면 양주 이쪽 지역이 곤극이 유명했는데 곤극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노인과 어린이까지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고향으로 오는 거죠. 고향에 와서 이 노모를 위한 연극을 공연을 보여줍니다. 막 보여주면 당연히 이 노모가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뭐냐면 일단 사투리 서로 동네가 달라서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이 곡주나 이런 것들도 안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문식이 그 어떤 지도자인데 이런 그 연애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예, 이게 이제 경승반인데 경승반을 훈련을 시켜서 그 언어도 그리고 그 복장이나 그 노래나 음악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을 그 노모가 즐거워하는 그 동네의 늙은 노인들이 들어봐도 정말 좋구나라고 할 정도까지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한 거죠. 예, 변화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게 되게 대중적으로도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황제 앞에서 시연을 했는데 극찬을 받은 거죠. 그때 그 배우들이 유명해져서 이들이 고향으로 뭐 내려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베이징이 남은 거죠. 예,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나술랄 옆에 부근에 가면 발순 후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발순 후통은 정말 경극 배우들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휘반들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계속 공연을 한 거죠. 왜 황제만 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나술랄 거리에 옛날에 극장들마다 공연들을 이제 경극 공연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뭐 돈도 벌었을 거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베이징 오페라라고 부르는 경극은 사실상 휘즈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솔 소통 부분에 담음배 고구도 있고요. 에, 뛰어난 화단, 이게 남자면서 여자 연기를 하는 화단인 그 메란방도 집이 부근이었는데 이 바이솔 소통 쪽으로 와서 어릴 때부터 계속 경극을 이렇게 공부했죠. 트레이닝했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베이징에 가면 저도 이제 경극 보러 자주 가는데 크게 두 군데를 가는 거죠. 하나는 그 유리창 옆에 부근에 호광회화관이라고 있습니다. 호광회관. 여기에서 옛날 전통적인 무대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약간 옛날식 방식의 그 경극을 합니다. 예, 경극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이제 도손초라고 하는 그 이제 전설 그 백사전이라고 하는 그 전설에 나온 대목을 가지고 만든 도손초라는 제목이고요. 홍교증주 뭐 이런 그 신선이 나오고 신선하고 이제 이 나하고 싸운 장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차선 소육입니다. 소육이 도로공이 화염산에서 이 부채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목을 하는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서육이나 백사전이나 뭐 수호지나 여기 뭐 삼국지가 됐던 이 전체 풀 스토리를 그 경극화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토막토막 하나의 스토리를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경극의 테마를 해서 하는 거죠. 거죠. 그리고 이원 극장이 있습니다. 이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원이 원래 그 옛날 그 경극 배우를 양성하는 양성소를 이원 학교죠 학교를 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이원 극장이 베이징의 그 유리창 부근인데 네, 전문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호텔 안에 크게 현대식으로 만든 극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훨씬 대중적이죠. 대중적이고 무대도 넓고 등장인물도 화려하고 그런 겁니다. 삼차구라고 하는 이거 이제 흔히 자주 공연을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이 사람하고 객장 주인이거든요. 불 꺼진 상태입니다.
불이 꺼진 상태의 객잔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해서 서로 둘이 이제 이 방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 직접 봐야 더 훨씬 이해가 가는데 전마초라고 있습니다. 전마초. 삼국지 풀스토리 소설 중에서 경극의 테마로 아까 말씀드린 건 토막으로 이렇게 한 줄거리 테마가 거의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개 있는데 이 전마초는 뭐냐면 나중에 유비를 비롯해서 장비 그리고 제갈량 등등이 촉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촉한으로 들어가는 한중 땅에서 촉한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마초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초하고 싸우는 장면인데 되게 화려하고 재밌습니다.